안녕하세요. 오늘 하루는 편안하셨나요? 따뜻한 차 한 잔 곁에 두시고 오늘 이야기는 정말 귀 기울여 들어주셨으면 해요. 조금 아픈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골문 상처는 짜내야 새살이 돋는 법이죠. 우리가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 이야기, 그리고 우리 남은 인생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. 주변을 한번 둘러보세요. 친구분들과 모여서 자식 자랑도 하시겠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한숨 쉬는 분들 참 많으시죠. 우리 아들이 30이 넘었는데 아직 자리를 못 잡아서 용돈을 준다. 딸아이가 시집 갈 때 빚이 있어서 내가 좀 갚아줬다. 사업하다 망해서 집에 들어와 산다. 이런 이야기 남의 일이 아닙니다. 어쩌면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가슴 속에 맺힌 응어리일지도 모릅니다. 우리는 자식을 끔찍이 사랑합니다. 내 입에 들어가는 건 아까워도 자식 입에 들어가는 건 안 아깝죠. 내가 헐벗어도 자식은 남들 보기에 번듯하게 입히고 싶었습니다. 그 마음 하나로 60년, 70년을 버텨오셨을 겁니다. 그런데요, 그 사랑이 지금 자식을 망치고 부모님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?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자식 뒷바라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단순히 돈 주지 마라는 잔소리가 아닙니다. 왜 우리가 멈춰야 하는지, 멈추지 않으면 어떤 끔찍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주 구체적이고 뼈아픈 현실을 짚어드릴 겁니다. 30 넘은 자식 용돈 주기, 빚 대신 갚아주기, 결혼 비용과 집장만, 그리고 황혼 육아까지. 이 모든 것이 효도가 아니라 불효를 만드는 씨앗이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그리고 가슴으로 이해시켜 드리겠습니다. 지금부터 정신 바짝 차리시고 들어주세요. 우리 남은 인생이 걸린 문제입니다. 첫 번째로 짚어볼 것은 30 넘은 자식 용돈 주는 일입니다. 혹시 지금도 다 큰 자식 지갑에 5만 원, 10만 원 찔러 넣어주시나요? 직장이 없어서 혹은 월급이 적어서 안쓰러운 마음에 그러시죠. 그런데 그 돈이 자식에게 독이 됩니다. 제가 아는 70대 김 여사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. 아들이 35인데 아직도 취업 준비만 하고 있어요. 김 여사님은 본인 약값 아끼고 시장에서 콩나물값 깎아가며 모은 돈으로 매달 아들에게 50만 원씩 줬습니다. 기죽지 말고 밥 사 먹으라는 뜻이었죠. 그런데 그 아들이 그 돈으로 뭘 했는지 아십니까? 친구들 만나서 비싼 술 마시고 최신 스마트폰 바꾸는 데 썼습니다. 엄마는 2,000원짜리 믹스커피도 아까워하는데 아들은 5,000원짜리 커피를 물처럼 마십니다. 이게 누구 탓일까요? 자식 탓만 할 게 아닙니다. 부모가 경제적 탯줄을 끊어주지 않아서 자식이 돈 귀한 줄 모르고 사는 겁니다. 30이 넘으면 굶어 죽지 않을 정도라면 스스로 벌게 해야 합니다. 배가 고파 봐야 일터로 나가는 법입니다. 두 번째는 빚 대신 갚아주기와 카드값 내주기입니다. 이건 정말 위험합니다. 자식이 빚을 졌다는 소리를 들으면 부모 가슴은 철렁 내려앉죠. 신용불량자 될까봐 독촉 전화 받을까봐 무서워서 쌈짓짓돈 털어 대신 갚아주십니다. 그런데 한 번 갚아주면 끝날까요? 절대 아닙니다. 자식의 뇌에는 사고 쳐도 부모가 해결해준다는 공식이 박혀버립니다. 마치 도박과 같아요. 제가 상담했던 한 어르신은 아들의 카드값을 3번이나 막아줬습니다. 처음엔 300만 원, 다음엔 1,000만 원, 마지막엔 5천만 원이었습니다. 결국 어르신 노후 자금까지 다 날아갔습니다. 자식이 빚을 졌다면 스스로 파산 신청을 하든 개인 회생을 하든 자기 몸으로 부딪혀서 해결하게 둬야 합니다. 그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어야 다시는 빚 무서운 줄 알고 건실하게 삽니다. 부모가 갚아주는 건 자식의 경제적 근육을 찢어버리는 행위입니다. 세 번째, 백수인데 집에서 놀게 하기와 직장 관두는 것 가만히 두기입니다. 요즘 젊은 친구도 힘들다는 거 압니다. 상사가 괴롭혀서 일이 적성에 안 맞아서 그만두고 싶다고 하죠. 부모 마음엔 그래 좀 쉬어라 하고 싶으실 겁니다. 하지만 그 쉼이 1년, 2년 길어지면 어떻게 될까요? 집은 안식처가 아니라 도피처가 됩니다. 방문 걸어 잠그고 밤새 게임하고 낮에 자는 자식을 보며 속이 문드러지는 부모님들 많으시죠. 밥 차려 바치고 빨래해주니 자식은 나갈 이유가 없습니다. 냉정하게 말씀드립니다. 사지 멀쩡한 성인이라면 밥값은 해야 합니다. 집에 얹혀 살려면 하숙비를 내게 하십시오. 돈이 없으면 집안일이라도 시키세요.
세상에 공짜는 없다는 걸 집에서부터 가르쳐야 밖에서도 살아남습니다. 네 번째, 결혼 비용 다 대주기와 진명이 미리 넘겨주기입니다. 이게 어르신들 노후 빈곤의 가장 큰 원인 1순위입니다. 내 자식 기죽기 싫어서 남들 다 해주니까 무리해서 전세 얻어주고 혼수해 주시죠. 심지어 살고 계신 집 팔아서 작은 데로 옮기고 차액을 자식에게 줍니다. 그러면서 내심 기대하십니다. 나중에 내가 아프면 모시겠지. 천만의 말씀입니다. 요즘 세태가 그렇습니다. 부모 재산 미리 받으면 효도가 시작되는 게 아니라 발길이 끊깁니다. 증여받고 나면 부모 눈치 볼 필요가 없거든요. 오히려 더 안 주나 하고 원망이나 안 하면 다행입니다. 제가 본 어떤 어르신은 아들 집 사주고 월세방 사시는데 명절에도 아들이 오지 않습니다.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못 온답니다. 내 손에 쥐고 있어야 자식도 찾아옵니다. 이건 치사한 게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. 다섯 번째, 손주 육아 도맡아 하기입니다.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 너무 예쁘죠? 맞벌이하는 자식 안쓰러워 내가 봐주마 하십니다. 그런데 일주일만 지나보세요. 손목 나가고 허리 나가고 무릎에 물 찹니다. 병원비가 더 나옵니다. 몸만 상하나요? 애 보다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며느리 사위 눈치 보이고 서운한 소리 듣습니다. 황혼 육아하다 우울증 걸린 노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. 자식들이 낳았으면 자식들이 키우는 게 맞습니다. 정 도와주고 싶으면 어린이집 비용을 조금 보태주시고 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먼저 챙기세요. 여러분이 건강해야 자식에게 짐이 안 되는 겁니다. 여섯 번째, 이혼했다고 다시 집에 들이깁니다. 자식이 이혼하고 오갈 데 없으면 부모로서 당연히 받아주고 싶으실 겁니다. 하지만 이것도 신중해야 합니다. 잠시 머무는 건 괜찮지만 눌러앉으면 부모의 생활 리듬이 다 깨집니다. 다 큰 자식과 다시 사는 건 어릴 때와는 차원이 다릅니다. 잔소리하게 되고 싸움 나고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줍니다. 독립할 수 있도록 밖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주거 공간은 분리하는 게 서로의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가장 위험한 것, 노후 돈 털어 사업자금 대주기입니다. 직장 그만두고 사업하겠다는 자식 혹은 사업하다 망해서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달라는 자식. 눈물로 호소하면 부모 마음 약해집니다. 이것만 잘 되면 부모님 호강시켜드린다고 하죠. 하지만 통계적으로 자영업 생존율이 얼마나 낮은지 아시죠? 부모의 노후 자금은 자식의 사업 밑거름이 아니라 부모님의 생명줄입니다. 그 돈이 없으면 아플 때 병원도 못 가고 난방비 아끼느라 냉골에서 주무셔야 합니다. 사업자금 대주고 망하면 자식은 젊어서 다시 일어설 기회라도 있지만 늙은 부모는 그대로 길바닥에 나앉습니다. 냉정하게 거절하는 것이 자식을 살리는 길이고 나를 지키는 길입니다. 오늘 제 이야기가 너무 매정하게 들리셨나요?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집착일 수 있습니다. 진정한 사랑은 자식이 홀로 비바람을 맞으며 설 수 있게 지켜봐 주는 것입니다. 자식이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기다려주는 인내가 필요합니다. 많은 분이 내가 죽으면 어차피 다 물려줄 건데 미리 주면 어떠냐고 하십니다. 다릅니다. 내가 쥐고 있다가 죽어서 주는 건 유산이지만 살아서 주는 건 자식의 자립심을 갉아먹는 독입니다.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려서 100세 시대입니다. 우리가 앞으로 30년, 40년을 더 살아야지도 모릅니다. 그때 쓸 돈 넉넉히 가지고 계셔야 자식에게도 당당합니다. 돈이 있어야 자식에게 오라 가라 안 해도 용돈 주러 제 발로 찾아옵니다. 이제부터라도 연습하셔야 합니다. 아니요라고 말하는 연습, 너희 문제는 너희가 해결해라고 말하는 연습 말입니다. 처음엔 자식들이 서운해할 겁니다. 부모가 변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겁니다. 부모님이 단단하게 노후를 지키고 계신 것이 자식에게도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요. 부모가 아프고 돈 없어서 자식에게 손 벌리는 상황이 오는 게 자식 입장에서는 더 큰 재앙입니다. 자식 농사, 이제는 추수 다 끝났습니다. 다 자란 나무에 물 너무 많이 주면 뿌리 썩습니다. 이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해 사세요. 맛있는 거 드시고 좋은 옷 입으시고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세요. 그동안 자식 키우느라 고생하셨잖아요. 충분히 그럴 자격 있으십니다. 자식 걱정은 내려놓으시고 내 인생의 황혼을 아름답게 물들이는 데 집중하십시오.
내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합니다. 부디 현명한 결단으로 남은 인생, 자식 눈치 보지 말고 당당하고 품위 있게 사시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.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친구분들과도 이 이야기를 나눠보세요. 우리가 바뀌어야 자식도 바뀝니다. 감사합니다.